이번엔 진짜일까? 덜그럭덜그럭하고 봉인된 상자 안에서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나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기대감에 차서 상자를 열었어. 하나, 둘, 셋 하고 뚜껑을 연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엥? 소파에 앉아있던 데렉은 복소를 터뜨렸고 내 옆에 앉아있던 마리아는 얼굴을 찌푸리며 나를 바라봤어. 나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뚜껑을 닫고 상자를 흔들었어.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건 또 얼마 줬냐? 데렉이 말했어. $500. 으이구,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대답하자 마리안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 둘은 내게 잊어버리라고 말하고는 더는 디벅박스 같은 건 사지 말라고 했어. 우리는 상자를 아무렇게나 내버려둔 채 피자를 시켜 먹었지. 그날 저녁은 밤늦도록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잤어.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고 부모님은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텅 빈 집은 주말 내내 우리 차지였거든. 소파에서 잠에 들었던 나는 한밤중에 덜컹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 나는 애들이 내 방에서 자다가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방문을 연 줄 알았어. 다시 덜컹 하는 소리에 나는 눈을 비비며 몸을 조금 일으켰어. 데렉? 마리안? 애들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 나는 좀 짜증이 나서 다시 도로 누웠지. 그러자 다시 덜컹 하는 소리가 났어. 아씨, 그거 좀 조용히 좀 해라. 다시 자려고 했는데 소음은 계속해서 들려왔지. 이쯤 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조용히 일어나 전등 스위치로 다가갔어. 그리고 달칵 스위치를 눌렀지.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사방은 조용했고 누군가 침입했다면 내게 달려들 만큼 대범한 녀석은 아닌 것만은 확실해 보였지. 나는 거실 한켠에 놓인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어. 그리곤 살금살금 거리며 어디서 소리가 난 건지 알아보려고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다시 달칵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땐 버뜩 뒤를 돌아봤지. 돌아본 내 시야에는 아까 거실 한켠에 치워뒀던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 나는 야구방망이를 내리고 상자에 다가갔었어. 내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아주 조용했지. 그러다 한순간 바람 소리 마냥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 야라고 나가 있을사. 뭐야? 깜짝 놀란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이 펄쩍 뛸 정도였어. 갑작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들어버렸으니까. 그건 분명 말이었지만 어떤 단어인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지. 나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어. 그리고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한 것은 내 방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였어. Spiel nicht mit heiligen Dingen. 씨발 뭐야? 왜 그래?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내 방으로 뛰쳐들어갔지.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이는 데렉이 바닥에 널브러진 마리안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 대체 뭔 일이야? 내가 물었고 데렉은 자기도 모른다며 고개를 흔들었지. 데렉이 뺨을 한 대 세게 때리자 마리안은 그제서야 스르륵 눈을 뜨더니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빠졌어. 허탈해진 우리 입에서는 허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가 절로 나왔지. 우리는 서로 황당한 표정으로 마주보다가 일단은 다시 자기로 했어. 아까 상자에서 들었던 소리는 이 소란 덕분에 잊어버렸지. 다음 날 마리아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야, 레알 구라 아니야. 너 어제 이상한 외계어 같은 거 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데렉을 쳐다봤어. 데렉은 식탁 의자에 앉아 식빵에 잼을 바르고 있었어. 걔는 우리를 돌아보더니
그냥 어깨를 으쓱 할 뿐이었어. 내가 마리안에게 대체 무슨 꿈을 꾼 거냐고 물어도 마리안은 그냥 어리둥절하게 아무 꿈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었어. 아무튼 그날은 우리 학교 대 다른 학교에 소프트볼 친선 경기가 있는 날이어서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응원하러 가기로 했지. 지금 출발해도 경기 시작 전에 도착하기는 늦은 감이 있어서 우리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번갈아 가면서 세수를 했어. 내가 마지막으로 씻고 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중이었어. 애들은 준비를 끝마치고 먼저 내려가 있었지. 근데 마리안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이 하며 현관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리안! 야! 빨리 내려와봐! 리안! 나는 후드티에 팔을 다 끼워넣지도 못한 채로 서둘러 내려갔어. 현관에 다다랐을 때 걔들은 현관문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내가 내려온 것을 보고 옆으로 물러섰어. 그리고 그 앞에는 어제 그 디벅 상자가 놓여 있었지. 네가 장난친 거지? 거의 패닉이 된 마리안과는 다르게 데렉이 서늘하게 물었어. 나는 그 태도에 당황해서 아니라고 말했지. 그런데도 데렉은 자기가 화장실에 쓰는 동안 나랑 마리안이 장난을 친 게 아니냐며 거의 강압적으로 몰아붙였어. 나는 제 표정을 보라며 저게 장난을 치는 얼굴인 것 같냐고 물었어. 나도 장난 같은 건 안 쳤다고 쏘아붙였지. 그런데 갑자기 콱과강 하면서 천둥이 쳤어. 굉음에 놀라 셋이 동시에 창문을 바라봤더니 정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 그날 아침엔 정말 맑았는데 이상한 일이었어. 소프트볼 경기는 이미 취소됐을 거고 우리는 이미 그럴 기분도 아니어서 셋이서 말없이 그냥 소파에 앉았어.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내가 먼저 어제 일을 꺼냈어. 어젯밤 상자에서 들었던 기묘한 소리. 데릭이 또 버럭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걔는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잠자코 듣고 있었어. 내 말을 다 듣고 나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지. 미안해. 내가 화를 냈던 건 하면서 사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했어. 그 꿈속에서 데렉은 어떤 여자가 그 상자를 들고 어젯밤 마리안이 소리치던 것과 똑같은 문장을 말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어. 그쯤 되자 마리안은 사색이 되었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굳어 있었지. 마리안은 어색한 얼굴로 우리에게 물었어. 그럼 어젯밤 장난치던 것도 니들이 아니야? 마리안의 말로는 자기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며 누군가 방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대. 하지만 우리가 장난치는 거라고 여기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바로 귓가에 속닥거리는 소리가 나서 벌떡 일어났었대. 하지만 방 밖엔 아무도 없었어. 무서웠지만 다시 거실로 돌아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겁쟁이라고 놀릴 게 뻔했지. 그래서 폰으로 웃긴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잤다는 거야. 우리는 한동안 눈빛만 주고받았어. 그러다 내가 상자를 해체해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어. 데렉과 마리아는 만지지 말라며 말렸지. 하지만 나는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게 분명하다며 고집을 부렸어.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잖아. 하지만 흔들어 보면 소리가 나잖아. 분명히 다들 들었고. 하지만 내 말에 데렉과 마리아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제서야 난 알 수 있었지. 어제 상자를 흔들어 보았을 때 났던 덜그덕거리는 소리는 나한테만 들렸던 거구나.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진 우리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 이베이를 켜고 주문 목록을 훑고 있었더니 데렉이 대체 몇 개를 산 거냐며 내가 산 디벅박스 주문서들을 보고 핀잔을 주었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스스로도 한심한 게 진짜를 가지고 싶어서 그 많은 디벅박스들을 산 주제에 겨우 진짜를 갖게 되었으면서도 감당이 불가능한 거잖아.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며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전화번호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것을 각오했지. 하지만 답장은 생각보다 금방 왔어.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저도 이베이에서 산 건데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링크 하나를 남긴 채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 그 링크에는 오래된 신문기사 하나를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 외국어로 쓰여 있어서 번역 앱을 다운받아 사용해봤더니 1912년도에 쓰인 독일의 신문기사였어. 괴이한 의식과 여성의 실종 사건. 지난달 26일 베를린 미테 구역에서 한 비밀 종교 집회가 적발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집회는 루터교 신앙을 빙자했으나 실제로는 이교적 요소와 영혼 소환을 시도하는 듯한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석자 중 다수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나 한 젊은 여성 마리아나 호프만 23세가 체포 직전 소동 속에서 돌연 실종되었다. 그녀는 의식이 시작되자마자 경련을 일으켰으며 독일어와 알 수 없는 외국어를 섞어 외쳤다고 전해진다. 그녀가 반복한 구절 중에는 특히 슈필 니흐트 미트 하일리건 딩은 성스러운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뚜렷하게 들렸다고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들 중에는 작은 목재 상자가 있었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옮길 때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그러나 그 상자는 경찰의 증거품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하다. 사라진 여인 마리아나의 가족은 그녀가 최근 알 수 없는 불명과 환청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으며 이 집회에 끌려간 것은 강요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남긴 말과 실종된 상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나는 마지막 줄까지 읽고 목소리를 멈췄어. 신문은 1912년 베를린에서 벌어진 기묘한 장례식과 사라진 상자, 그리고 발작을 일으킨 한 여자를 기록하고 있었어. 이제 어떡하지? 마리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데렉도 나도 그것에 대답해 줄 수 없었지. 그러다 데렉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 하필이면 주말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러면서 휴대폰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는 한참을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 그러곤 돌아온 손에는 까만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어. 소금 있지? 있는 거 다 들이부어. 십자가도 있으면 좀 가져오고. 다행히 우리 엄마는 식료품을 한 트럭씩 쌓아두는 성격이어서 집에 소금이 5kg나 있었지. 마리안이 그것들을 데렉이 가져온 쓰레기 봉투에 쏟아붓는 동안 나는 부모님 방을 뒤져서 십자가나 묵조 같은 것들을 찾아냈어. 딱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우리도 세례는 받은 집안이라 뒤져보니 뭔가 나오기는 했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현관으로 갔어. 데렉은 얼굴을 찌푸리며 상자를 무슨 오물인 것처럼 집어들어 봉투에 넣었어. 현관을 나오자 비는 아직도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어. 데렉이 운전석에 올랐고 마리아는 그 옆에, 나는 뒷좌석에 상자가 든 봉투를 가지고 탔지. 데렉은 차를 시내로 몰고 갔어. 가는 길 내내 비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퍼부었고 차 안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 데렉은 평소와 다르게 조심조심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 그러다 침묵에 지친 나머지 마리안이 먼저 입을 뗐지.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누나한테. 누나? 정확하게는 오타쿠 같은 누나 남친. 도착한 곳은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 데렉의 누나는 웨이트리스 복장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테이블 한 구석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 말쑥한 셔츠에 안경, 다소 말라 보이는 체격, 딱 킥 그 자체였지. 자신을 마틴이라 소개한 누나의 남자친구는 이 지역 대학 민속학과의 대학원생이라고 했어. 오컬트 쪽에도 관심이 많다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상자를 꺼내 보여줬어. 그는 처음엔 장난이 아니냐며 웃었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자 안을 보여주고 그것을 흔들자 분위기가 달라졌지. 다른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나와 그 남자에게는 똑똑히 들리는 것 같았어. 두 친구와는 다르게 너는 이런 쪽에 더 예민한가 보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빛 속에서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비쳤어. 그는 상자를 챙겨가겠다고 했고 연구소의 교수님께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어. 우리는 그제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지. 우리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쨍쨍했고 우리는 남은 주말을 다시 비디오 게임을 하며 즐겁게 보냈어.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현상도 없었지만 일요일 저녁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데렉과 마리아는 우리 집에서 같이 있어줬어. 소금을 5kg나 몽땅 없애버렸다는 건 엄마한테 아직 안 들켰어. 아쉽겠지만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야. 사실 나는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며칠 뒤 그 마틴이라는 남자가 우리에게 연락해서 찝찝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는 했어. 연구소나 박물관 같은 기관은 초자연 현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기록상으로 그것은 19세기 유럽제 목재 유물로만 남았다고 했어. 즉 단순한 옛날 나무 상자일 뿐이라고 분류한 거지.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상자 내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음향 현상이 녹음되었다는 거야. 빈 상자인데 녹음기에는 계속 속삭이는 듯한 잡음이 들어가더라. 교수님은 아직 설명 못하고 있어.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 지금은 그 상자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사하는 중이라나 봐.